안녕하세요. 토피입니다. 저는 총 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7개월 차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는 것보다 공무원을 그만두는 게 더 어려웠어요. 사실 이게 제가 4년을 버틴 이유였던 것 같아요. 4년간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건축 공무원이었고 첫 발령을 구청 건축과로 받았어요. 처음 제가 맡은 업무는 건축물 대장 업무였고 저희 과에서 민원 전화가 가장 많은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치킨 주문도 전화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공무원이 됐다는 자부심, 나도 이제 사회인이니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는 마음과 옆에서 챙겨주시는 주사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버텼어요. 매일 울면서 야근하고 쉬는 날에도 출근하면서 쌓여있는 일을 쳐내며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만둔다는 거는 생각에도 없었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버티자 이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의지하던 주사님들이 시청으로 가게 되고 시청은 좀 낫더라 하는 말들을 들으며 구청을 벗어나길 매일 바랐어요. 드디어 시청으로 발령이 났고 주변에서도 전임자께서도 이 자리 너무 좋다, 꿀자리다 라고 하셔서 마냥 행복한 마음으로 시청 출근을 시작합니다. 시청은 구청과 다르게 제 또래 주사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부서가 좀 무겁고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었어서 저랑 다른 한 분만 8급이고 나머지는 다 7급 이상이셨어요. 저희 팀 역시 팀장님, 부팀장님, 저 이렇게 3명이 전부였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제 옆자리셨던 부팀장님이 건축직 내에서도 무섭고 일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워낙 예민하셔서 남 눈치 많이 보는 저는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과 내에서는 나름 예쁨 받는 막내 포지션이 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었어요. 구청에 비해 의전도 눈에 띄게 많고 팀 점심 예약, 과장님, 실장님 모시는 날, 주간 회의, 원래 행사, 예산 관리 등등 잡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서무가 아닌데도 이런 일들이 제 업무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정작 제 업무에 관한 민원이나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예산 짜느라 복잡해 죽겠는데 법도 찾아봐야 되네 하면서 점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관심이 떨어지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청에 있을 때는 마음 맞는 주사님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민원인한테 쌍욕을 들어도 서로 위로해주면서 잘 버텨냈고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 일의 의미라던가 가치라던가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청에서는 쓸데없는 의전 챙기는데 하루하루를 다 보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를 35년은 더 다녀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나? 몇십 년씩 다니신 팀장님들을 보면 분명 제가 원하는 미래는 아닌 거예요. 공무원 조직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 혹은 의미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거든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3년 차쯤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문 형식 좀만 바꾸려고 해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전임자가 했던 방식이 아니면 저도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아마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점점 공무원스러워지는 제 모습이 눈물 나게 싫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아이디어 내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뭔가 만드는 행위를 할 때 제가 빛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을 하면서 제가 사장되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일 끝나고 취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내 모습이 끔찍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35년을 더 다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고 이제 출근할 때나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만둔다라는 거는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 됨으로써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저희 엄마나 아빠나 뭐 어디 옷을 사러 가든 편의점을 가든 얘가 공무원이에요 하면서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의 자랑이 한 번이라도 되었다는 게 참 다행이면서도 제가 몹쓸 불효를 저질렀나 싶기도 하네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제가 그만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때 당시 20살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는데 내가 그만두면 집안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제 선택지에 퇴사는 없었으니까 이 지옥 같은 회사를 계속 나오느냐, 죽어버리느냐,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져버렸고, 이미 정상적인 회사 생활도 일상생활도 불가해져 버려서 살겠다는 집념으로 정신과에 찾아갔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뭐 흑백 논리에서는 조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런 상황들을 털어놓을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약도 꾸준히 먹고 결국에는 휴직을 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휴직을 말씀드렸을 때 그 무서웠던 부팀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팀장님도 출근하는 길에 핸들 꺾어서 죽어버려야겠다 충동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본인 주변 분들도 많이들 그러신다. 뭐 너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부팀장님도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1년 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도망칠 수 있으면 얼른 도망쳐라 라고 하셨어요. 또 주변에 좋은 팀장님들께서도 본인도 젊을 대로 돌아간다면 공무원은 안 할 거다. 자녀들도 절대 안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보다 훨씬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저는 질책보다는 주변의 격려를 받으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고 휴직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이 낫겠다 싶어서 자격증 커렉터 마냥 매일매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대다가 문득 내가 뭐 하나 지금 건축 공무원이나 건축 공기업이나 결국엔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위로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그 답답한 틀 안에 저를 가둬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흐지부지 복직을 하게 됐고 구청에 다시 발령을 받아서 한동안은 즐겁게 다닙니다. 제가 그리워하던 구청 분위기, 구내 식당, 또래 주사님들 같이 저를 힘나게 해주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치만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이제 서류 검토를 할 때 신규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거짓으로라도 서류를 꾸려서 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민원을 많이 넣어보신 분들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아시거든요. 그거를 알지만 넘어가야 일이 처리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이 싫더라고요.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다 보면 열심히 정보를 주고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는 민원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레파토리를 알게 될수록 다치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다. 미래의 내 모습은 형편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다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올라왔고 이제는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25년 1월 1일자로 면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길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듣고 공감해 주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스타벅스 바리스타로서의 삶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왜 스타벅스를 선택했는지, 업무 환경은 어떤지 등등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